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라는 교수가 일본의 만행을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하버드대 이 문제에 관해서 성토하고 항의하는 글들을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치밀함과 얍삽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분야에도 말할 것 없겠지만요, 우리의 사주학, 우리의 풍수학, 우리의 성명학 분야에서도요, 이것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일본색으로 외색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손자가 일본식 장명법으로 이름을 짓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사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사주에 관해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일본식 엉터리 점술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무슨 비법인양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식 풍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도 놀랐던 것이요, 우리나라 사주학계, 성명학계, 풍수학계가 거의 대부분 일본색으로 왜곡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열불도 났는데요, 저 혼자 힘으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창씨개명 때 만들어진 엉터리 일본식 장명법으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풍수학 역시 일본의 풍습을 우리의 것이냐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주학 분야는 일본식 점술학을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의 학문과 일본의 점술법을 구분하는 그 시간들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소금단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말인지, 과연 이 소금단지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전통 풍수학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풍수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이 소금단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단지가 액을 막는다고, 소금이 액을 막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현관 앞에 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소금단지 현관 앞에 두셨다는 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단지가 일본의 풍습이고 일본의 전통인 거 아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소금단지가 왜 일본의 전통이고 일본의 풍습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본의 전통부터 한번 볼게요. 일본은 막부시대 이후부터요, 전통적으로 장례식장에 가면 소금을 담은 봉투를 주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집에 가면서 액을 쫓으라 라는 그런 의미였죠. 또한 일본의 장례식장에서요, 장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소금 봉투를 주는 것이 풍습입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일본의 장례식장이나 일본의 장례 문화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풍습입니다. 또한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전통 일식집에는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는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가게 입구 앞에 소금을 담은 단지를 내어두거나 또는 걸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일본 일식집 앞에 입구에 걸려있는 작은 호리병 같은 병 보신 적 있죠? 그것이 소금을 담은 소금단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 민속 씨름이죠, 스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스모라는 씨름을 하는 선수들이 시합 전에 반드시 부정을 쫓고 그리고 재수없음을 막기 위해서 하늘에다 대고 한 움큼씩 쥐고 뿌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소금을 큰 단지에 담아서요, 선수 앞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두는데요, 이것이 소금단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전통에도 소금단지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소금단지를 사용하는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속 씨름할 때 강호동 씨가, 이만기 씨가 소금 뿌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모래는 간혹 뿌리더라고요. 또 우리 전통 한식당 그 현관에 소금단지 내다 두는 풍습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 우리 전통 장례식장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소금 준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듯 명백히 이 소금단지는 우리의 풍습이 아닌 일본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소금의 개념과 일본의 소금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금이 너무도 귀했기에 이 소금의 산지를 국법으로 엄격히 관리할 만큼 굉장히 귀한 물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일본은 소금의 생산법이 아주 발달했었기 때문에요, 소금이 누구나 구하기 쉬운 아주 흔한 그런 물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소금이 너무도 귀했기에 국가가 재난을 당하거나 또는 대기근을 맞았을 때 백성들에게 구휼품으로 주는 그 귀중한 물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작년에 코로나로 온 국민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을 때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었듯이요,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간장과 소금을 구휼품으로 나누어 줄 만큼 소금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귀한 물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돈 버려두는 분 있으신가요? 이 소금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서부터요 수많은 문헌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눈부신 문화를 가졌던 세종시대도 이 소금은 금과 은과 같이요 아주 귀한 물목이었기에 그 산지를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그 생산을 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금 생산법은 큰 솥에다가 바닷물을 넣고요, 나무를 떼어서 그 물을 다 증발시켜서 그렇게 얻어내는 소금 생산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할 수밖에 없죠. 소금 한 움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염전, 이것은 전부 일본식 소금 생산법이라는 겁니다. 바닷물을 가두어 두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긁어내는 그 소금 생산법, 그것은 일본의 소금 생산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동의보감에 보면요, 배앓이나 신장의 기운이 약화되었을 때 소금을 약재로 사용할 만큼요 이 소금이 귀하게 대우받는 품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소금은 어디 절대로 엉터리 점술법이나 미신에 사용될 만큼 그렇게 흔한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소금단지 어느 나라의 전통인 것 같나요? 그런데 왜 유튜브에는 이 소금단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도 모르게 남들이 소금단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너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베껴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던가요? 또 하나는 이 소금단지가 일본의 풍습인지 알면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두 가지 경우 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전자의 경우고 후자의 경우가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전통인 양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일본색으로 바꾸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요, 전자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상을 제작하면서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들 거 보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장명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요? 또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정말 한국판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겠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 램지어 같은 사람은 1000명이 나오든 10,000명이 나오든 그 엉터리 학설에 대해서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적하려고 하는 다른 수많은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내부의 적입니다. 일본의 기모노를 우리의 한복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볼 때 뭐라고 볼까요? 이런 경우는 비단 소금단지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은 신주단지를 집에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은 사조학, 성명학, 장명학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알고 힘을 합쳐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는 장명 어플, 그거 전부 일본식 장명법이라는 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소금단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소금단지는 우리의 전통이 아닌 일본의 풍습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찾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절대 여러분들 이런 엉터리 거짓말에 우리의 전통을 일본에 복속시키려는 저들의 의도에 절대 쏙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